안녕하세요. 차정훈 PD입니다. 2017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14%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데요. 모든 어르신이 건강하면 좋겠지만 노인성 질환으로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특히 이런 분들은 오랜 기간 동안 간병이 필요로 하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아주 중요한 세 분을 모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인정관리부에서 일하고 있는 1팀장 이주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실 인정관리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승훈 대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같은 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문솔비 대리라고 합니다. 저희 인정관리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그 어르신들한테 등급을 부여를 하고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등급을 부여하기 위해서 자격을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그럼 장기요양보험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장기요양보험은 고령 또는 치매, 중풍 등의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혼자서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분들을 수급자로 지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수급자로 지정된 분들의 가정이나 노인 장기요양시설에서 그분들의 신체적 활동, 가사활동 또는 인지지원 활동을 도와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보험을 신청하고 싶으면 그 신청을 할 수 있는 그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셔가지고 인정 신청서라는 걸 제출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직접 오셔가지고 내방 신청을 해주셔도 상관이 없고요. 우편이나 팩스 방법으로도 제출해 주실 수 있고 좀 제한적이긴 하지만은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을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어르신분들은 좀 인터넷을 사용하는 게 좀 어려우신 분들이 좀 많잖아요. 그럼 꼭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이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으시는 어르신분들의 기능 상태가 좀 안 좋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 특성을 반영을 해서 신청인은 그러니까 노인이 되시는데 노인들이 신청을 못 하시기 때문에 대리인 범위를 굉장히 넓혀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족 이외에도 이웃이라든가 그런 분들도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지자체장이 그 대리인을 지정하신 그런 사회복지사 전문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도 신청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리인들이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면 장기요양 등급은 누가 판단하는 건가요? 등급에 대한 판정은 이제 등급판정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 등급판정위원회는 이제 시군구가 있는 이제 단위로 하는데요. 특히 저희 공단에서는 227개의 노인 장기요양 운영센터마다 이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자격으로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과 사회복지사 등의 전문가로 구성되고요. 일단 구성 인원은 15명이고 위원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 필요도에 대한 부분과 가정 내에서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를 저희 이제 공단 직원이 직접 가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 조사한 조사 결과와 의학적 지식이 들어있는 의사 소견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회의를 통해 등급이 나오게 됩니다. 인정조사는 총 90개 항목으로 저희가 조사를 따로 진행을 하게 되어 있고요. 거기 안에 기능 상태를 조사한 항목이 65개 정도 되어 있고 그분의 욕구를 조사하는 항목이 25개 정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일단 기능 상태에 관련돼서는 신체 기능 영역, 인지 기능 영역, 행동 변화, 간호처치, 재활 영역 등을 조사를 하게 되어 있고 욕구 조사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께서 어떤 서비스를 희망을 하시는지 또는 수단적으로 생활 환경이 좀 어떻게 조성이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담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인정 점수에 따라서 등급이라는 것을 결정하는데요. 인정 점수라는 거는 다른 사람, 우리 이제 장기요양 보험 자체가 다른 사람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판단을 해가지고 그 등급 점수를 매기게 되어 있어요. 그 이제 점수는 이제 고시에서 정하고 있고 그런 거 이제 법률에 따라서 저희가 정해서 점수를 매기고 있는데 그 이제 점수를 가지고 등급의 그 분류를 보면은 1등급 같은 경우는 95점 이상이면 1등급이라고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그 결국은 다른 사람의 도움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2등급은 한 75점에서 95점 사이 정도를 2등급이라고 그러고요. 3등급은 60점에서 75점. 그 다음에 4등급은 51점에서 60점. 4등급이라 그러고요. 5등급하고 인지지원 등급은
치매 등급이에요. 그래서 점수가 일정 점수 이상이면서 치매가 있어야지만 이 등급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5등급 같은 경우는 45점에서 51점 미만이고요. 인지지원 등급은 그 치매만 있다고 확인이 되면 등급을 드리는 거거든요. 작년 12월까지는 1에서 5등급까지밖에 없었어요. 근데 5등급 같은 경우는 이제 기능 상태가 일부 안 좋은데 치매가 있으면 5등급을 받으셨는데 그 신체 기능이 양호하더라도 치매가 있는 어르신들이 등급에서 탈락되는 그런 것들이 발생해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치매 국가 책임제라는 거를 이제 정부 공약으로 그 발표를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모든 치매 어르신들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아야 된다라는 그 모토 하에 이제 등급이 새로 생기게 되었는데 그게 인지지원 등급이고요. 인지지원 등급은 신체 기능은 양호하더라도 치매만 있다. 그러면 이제 등급을 부여해가지고 인지지원 등급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의 모든 치매 어르신들이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치매의 판단에 대한 거는 결국 의사 선생님이 판단한다고 보시면 되어서 그러면 이제 각 등급마다 증상은 어떻고 그럼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설명 부탁드려요. 1등급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몸을 좀 뒤척거리시거나 뭐 일어나 앉는 거나 뭐 이런 것도 전혀 안 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시고 대소변 조절이라든지 뭐 식사도 떠먹여 드려야 되고 옷이나 이런 것도 다 갈아입혀 드려야 되는 일상생활에 있어서 전적으로 도움을 받으셔야 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뭐 이게 딱 이렇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2등급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침대 등받이를 올려드리면 기대에 앉아가지고 조금 뭐 물수건 정도 드리면 얼굴만 겨우 닦으실 수 있다거나 죽이나 이런 게 있으면 조금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떠 드실 수 있는 정도?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조금은 1등급 분들보다는 조금은 덜 하시긴 하지만 그래도 좀 침상에 거의 생활을 해주셔야 되는 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3등급 같은 경우는 이제 도움 없이 침상을 벗어나 휠체어를 이용한다거나 뭐 바닥에서 엉덩이를 밀어 이동이 가능한 정도이며 일부 개인 위생 활동 정도는 수행 가능하신 분이고요. 4등급 같은 경우는 이제 지팡이나 보행기 등을 이용해서 실내 보행 정도는 가능하신데 이제 외출을 하실 때 도움이 필요하시고 필요한 도구를 이용해서 스스로 일부 개인 위생 활동 정도는 수행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5등급 같은 경우는 인지 기능 저하로 인해서 어떤 위생 활동이나 식사하기 등의 뭐 지시하기나 지켜보기 도움 정도가 필요하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인지 지원 등급은 이제 신체 기능과 관계없이 이제 경증 치매 환자면 그 등급을 받을 수 있는 상태상이십니다. 요거는 신체 기능 상태에 봤을 때 요 정도입니다라는 이제 기능 상태 쪽으로 저희가 상태상만 말씀을 드린 거고 사실상 법에서는 1등급이면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분, 2등급이면 상당 부분 도움이 필요한 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조심스럽다 얘기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 엄마는 이런데 왜 나 등급 안 나와 이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으니까. 예. 일부분인 거예요. 그렇죠. 이제 상태상으로 전체적인 거를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상태상으로 봤을 때 대부분 한 요 정도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인 거죠. 예, 예. 장기요양 급여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급여는 3가지가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가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재가급여에는 요양보호사 선생님께서 오셔가지고 신체기능 활동이나 가사활동 등을 직접 지원을 해주시는 방문요양이 좀 대표적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외에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 재가급여로 복지용구 등을 이용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이 있고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이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런 곳에 입소를 하셔가지고 전반적인 도움을 다 받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별현금급여에는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가 있는데 일단 지금은 일단 가족 요양비 정도만 일단 시행이 되고 있다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족 요양비는 도서벽지 같이 좀 이런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을 조금 받으실 수 없는 곳에서 그런 사유 때문에 직접 가족분들께서 뭐 장기요양 급여에 준하는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실 때 받으실 수 있는 현금급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1등급, 2등급은 시설급여와
재가급여를 선택해서 이용하실 수 있고요. 3등급, 4등급, 5등급, 그리고 인지지원 등급 같은 경우는 재가급여가 원칙입니다. 다만 3등급에서 5등급자 중에서도 저희가 어떤 예외적인 사항이 있을 때는 시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데, 가족들이 생계 참여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 경제적인 어떤 그런 활동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발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이제 일부 허용을 하고 있어요. 그 시설에 입소를 할 수 있도록. 근데 그 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것도 본인이 한다고 해서 모두 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등급을 그 등급판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3에서 5등급인 경우에 시설급여를 원하신다. 그러면 그 시설급여를 원하는 사유를 저희 공단에다 신청을 하시고 그 내용을 판단을 해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이분은 시설급여를 줘도 된다라고 판단이 되면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허용된 분들만 시설급여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가서 조사할 때 본 걸로 보면 진짜 집이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개똥이나 아니면 쓰레기로 가득 차 있는 집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요양보호사가 와서 단순히 청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분은 그 쓰레기 더미에 살고 있는 분도 계시거든요. 이게 뉴스에도 나오고 했었었는데, 그런 경우는 실제로 집에서는 요양보호사가 하루에 2-3시간 와서 도움을 드린다고 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신체 기능상이나 이런 걸 봤을 때 3에서 5등급이지만 그런 분들은 사실은 시설 입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절차를 거쳐서 그분한테는 시설급여 가능하다는 그런 이제 등급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서비스를 받고 싶어서 장기요양 등급을 신청을 하면 언제 등급 판정을 받고 그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일단 신청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일단 결과가 나오게끔 법적으로 정해져 있고요. 추가적으로 좀 어르신께서 제출해 주셔야 되는 의사소견서 그 제출이 조금 지연이 된다거나 아니면 조금 정밀하게 검사라고 해야 되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금 그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조금 30일 안에 조금 그런 판정을 좀 지연을 시킬 수 있다고 나와 있고, 만약에 그런 사유가 있을 때는 그 내용이나 언제 판정이 나올 건지 그런 거를 신청인 분들께 일단 통보를 따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요, 1년에 한 번씩 재검진을 받아야 된다고 들었어요. 그 재검진을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실 재검진이란 말은 좀 다 아닌 것 같아요. 재검진이 아니라 한번 등급을 받게 되면 유효기한이라는 걸 저희가 드리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이제 신청을 해서 등급이 나오면 그 1년 동안의 유효기한을 드리는데, 그 유효기한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 사이에 이제 갱신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등급이 나올 경우에는 1등급 같은 경우에 그전 등급이 1등급이고 다시 갱신을 했을 때 1등급이면 4년 동안을 유효기한을 드려요. 1년이 아니라. 그리고 2등급부터 이제 그 4등급까지는 2등급이나 4등급이 그 전에 나왔고 갱신으로 2등급, 4등급이 나오면 3년이라는 기간을 드려요. 그리고 이제 5등급과 인지지원 등급 같은 경우는 또 2년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1년마다 재신청이란 말은 일단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반대로 만약에 그전 등급에서 1등급이 나왔는데 갱신을 했을 때 3등급이 나온다. 그러니까 다른 등급이 나올 경우에 다시 또 1년의 유효기한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재검사라기보다는 유효기한이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판정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갱신이 사실은. 근데 이제 아까 유효기간 말씀을 하셨고, 근데 이제 갱신을 할 때 저희가 이제 동일한 절차를 최초하고 똑같이 받거든요. 신청받고 조사하고 등급 판정을 하는데, 이제 갱신을 하는데 그 기능 상태가 기존하고 거의 비슷한 기능 상태예요. 그러면 저희가 그거를 확인을 해가지고 조사를 생략하기도 해요. 갱신조사 생략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상담하는 절차도 아까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6개월 전에 상담을 통해 가지고 그 최초로 인정받으신 그때 신체 상태와 그때 상담을 했던 신체 상태가 동일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갱신 조사 당시에 일단은 조사 생략을 하실 수가 있으신 거세요. 왜냐하면 이분께서는 신체 상태가 동일하게 유지되시는 분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요. 근데 만약에 그때 상태와 비교해서 조금 변화가 있으셨다 하면 등급의 변화가 있으실 가능성이 있으시기 때문에 조사까지 받으시고 똑같이 절차를 진행하셔가지고 등급을 새로 인정받으셔야 되는 거고요.
절차를 일부 간소화시켜 준 거잖아요. 그래서 국민들한테는 굉장히 그게 편한 제도거든요. 저희가 이제 국민의 장교양 제도의 만족도라든가 인식도 조사를 할 때 불만족하는 부분이 뭐가 있었느냐라고 물었을 때 1위가 잦은 갱신 신청과 조사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저희가 그 제도를 지금 좀 개선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도 조금 중요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순히 인정조사만으로 등급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어르신의 뭐 의사소견서를 보고 있고 또 개인 필요시 그런 허위 진술이 의심된다 그러면 실제로 이분이 그런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 번 더 확인하기 때문에요. 굳이 막 그렇게 저희 앞에서 30분, 40분 동안 연기를 한다고 해서 등급이 나오질 않고 또 그렇게 설사 등급을 받는다 하더라도 저희는 계속 모니터링이란 걸 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저희 쪽에다가 뭐 이런 허위로 진술했다는 거를 주변에서 보잖아요. 그러니까 등급 받았는데 우리 집 엄마는 못 받았는데 같은 이제 기능 상태인데 왜 뭐 받으셨냐 이렇게 저희 쪽에다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 공익 신고도 들어오고 세금 누수를 막는 게 사실 저희 또 하나의 저희 목적이니까요. 저희도 이 등급을 뭐 사실 드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이제 효보험이라고 해서 등급을 사실 드리려고 하는 건데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저희가 지금 점점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뭐 1에 3등급만 있다가 점점 그 점수도 점점 낮추고 그다음에 2014년 7월 1일부터 치매 등급이라고 해서 5등급도 신설하고 또 2018년 1월 1일부터 인지지원 등급 신설하는 거는 이제 그 수급자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거지 그 어떻게든 그분에게 등급을 안 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좀 국민이 아셔야지만 저희도 조금 더 혜택을 드릴 수 있으니까 굳이 막 그렇게 허위로 진술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우리나라 지금 인구가 2018년 10월 기준으로 5,253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지금 고령 인구는 14%인 이제 756만 명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노인 장기요양 보험 신청하신 분들은 13%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쉽게 99만 8천 명만 지금 2018년 10월 기준으로 신청하셨거든요. 본인이 노인 장기요양 보험을 모르는 상태로 지내다가 이제 워낙 상태가 안 좋으시니까 주변에서 한번 신청해봐라. 이렇게 해서 바로 이미 그 상태까지는 가족이 돌본다거나 아니면 그런 케어를 못 받으시다가 이런 갑자기 이제 등급을 처음 신청하셨어도 1등급, 2등급이 나오시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제 홍보를 많이 하고는 있어요. 점점 확대하면서 뭐 제도적으로 안내문도 보내고 있고 고위험 취약계층에 그다음에 제도 뭐 홍보 부스를 이용한다거나 이런 것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오늘 저희가 뭐 많이 알아서 출연한 게 아니라 이렇게 저희 제도도 좀 홍보도 하고 사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거는 젊은 층은 사실은 별로 와닿지가 않아요. 본인이 직접 그 어르신을 모신다거나 주변에 그런 노인분이 있으실 때 이걸 아는 거지 유튜브나 이런 채널을 통해서는 이제 젊은 친구들도 볼 수 있고 우리 할머니 이런 거 할 수 있겠네 하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도 여기에다 좀 더 확대를 하기 위해서 나온 거고 꼭 그래서 이걸 보시고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국민적인 인식도 높아지고 홍보가 되어서 그 13%만 신청한 게 아니라 일단 진짜 필요하신 분들은 다 신청해서 점점 저희 국민들이 다 이용할 수도 있고 알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그 장기요양이 원래 이제 65세 이상 어르신은 다 신청하실 수가 있거든요. 65세 미만 어르신은 아까 노인성 질병을 가지신 분만 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장기요양 신청을 하는 신청 연령을 보니까요 80세예요. 80세.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기능 상태가 안 좋아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나이를 떠나서 일상생활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으시다 하시면은 신청하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면은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죠. 왜냐면 약간 불편하면 에이 그냥 뭐 참고 하지 뭐 약간 이러시는 분들도 좀 많을 것 같아서요. 왜냐면 절차가 좀 복잡하다고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잘 모르시니까 약간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신청 절차가 복잡하지 않은 게 굳이 신청이 본인이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뭐 심신 상태가 좀 본인 신청하기 어렵다 그러면 아까 저희가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대리인을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뭐 그 글씨를 못 쓰신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인터넷 사용 못 하신다거나 본인이 직접 치사를 내방 못 하시더라도 그 뭐 가족이나 친족, 뭐 그 가족이나 친족 또는 대리인들이나 사회복지 공무원 그리고 시군구청장이 지정한 자가 저희가 대리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실은 좀 많은 신청을 통해서 혜택을 좀 받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좀
신청을 하시더라도 일단 등급 판정 기준에 따라서 일단은 판정이 나기는 거기 때문에 물론 등급을 판정 받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등급을 못 받으시는 등급 외 판정을 받으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노인 장기요양 보험에서 있는 장기요양 급여 서비스를 제공을 받지 못하시지만은 대신에 그 시군구 이쪽 지자체에서 일단 하시는 등급 외 분들을 위한 뭐 노인 바우처 서비스라든지 아니면은 노인 돌봄 서비스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선별적이긴 하지만은 조금 어느 정도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해보셔가지고 등급 외 판정이 받으시게 되면 그쪽으로 서비스를 이용을 하실 수도 있으시니까 한번 신청해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그분은 일단 65세 미만 분이시긴 하셨는데요. 다른 뭐 어떤 서비스를 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장기요양 보험을 신청하셔가지고 등급을 인정받으시고 난 이후에 확실하게 보호자분께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매번 24시간 동안 옆에 이렇게 대기하고 있으면서 계속적으로 일단 지원을 해드려야 되고 또 본인의 생활을 조금 이제 뭐 본인의 시간을 좀 영위를 못 하시는 분 보호자분들께서 장기요양 이렇게 어르신께서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시고 신청자분께서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시고 좀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조금 개인 시간을 보내시면서 수발자로서 조금 어느 정도 본인의 시간을 가지실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좀 만족감 느끼시는 거 보고 이 제도 자체가 그 수급자분만을 위한 게 아니고 확실하게 뭐 수급자 보호자분을 위한 제도이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제도에 참여를 해가지고 좀 이런 걸 도와드릴 수 있다는 게 조금 좋았어요. 모두가 다 행복해질 수 있는 거네요, 그러면. 네. 신청하실 때 꼭 신분증이나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셔서 잘 신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